사회적 거리두기와 야외 마스크가 해제가 되면서 우리의 삶이 코로나19 이전으로 지금 되돌아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저 역시 2년 동안 이 자유라는 억압을 받았던 팬데믹 시대를 점점 머릿속에서 좀 지워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좀 안 좋은 추억으로만 남으면은 다행인데 불안하게도 요즘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우려된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름이잖아요. 날씨가 상당히 덥고 습한 데다가 이 상당히 오랜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진짜 자유로운 여름 휴가가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19가 점점 더 재확산될 거다,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코로나19 확진자는 감소 추세에 있었는데 점점 증가 추세로 최근 들어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 가치가 급등하고 있는 한 회사가 있습니다. 최근에 식약처로부터 코로나19 백신인 GBP510, 이 정식 제품명으로는 스카이코비원 멀티주라고 하는데요. 이를 최종적으로 품목 허가받은 회사입니다. 국내 1호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고 완성시킨 바로 SK바이오사이언스인데요. 이미 질병관리청이 1천만 회분의 구매 계약을 맺었다고 하죠. 코로나 백신이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 우리나라 정부가 이 코로나 백신을 수급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썼던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요, 참 감회가 남다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 백신 하루아침만에 나온 건 아니겠죠.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 회사의 발전 가능성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오늘은 국내 1호 코로나 백신을 완성시킨 SK바이오사이언스 외 SK바이오 관련 회사들의 역사를 한번 되짚어보려고 합니다. SK의 시작이 직물회사, 그러니까 옷을 만들고 옷과 관련된 소재를 만들던 회사라는 것들 아마 많은 분들 아실 것 같습니다. 60, 70년대의 대한민국은 이 섬유 사업이 우리나라를 먹여 살렸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거든요. 그랬는데 이 섬유 사업이 80년대부터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SK의 고민이 깊어집니다. 이 섬유 사업을 대체할 만한 먹거리가 무엇이 있을까? 그러면서 해외 케이스도 찾아보고 그러다가 답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합성 섬유 중에서 폴리에스테르 같은 거 만들 때요, 여러 가지 화합물들을 합성을 해서 만드는데 이 제조 과정 자체가 제약의 제조 과정하고 비슷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해외에도 보면은 이 옷을 만들던, 옷감을 만들던 회사들이 제약회사로 변경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더라, 이겁니다. 특히 SK의 최종현 선대회장이 서울대와 미국에서 각각 화학을 전공했거든요. 그러니까 선대회장의 전공하고도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궤가 잘 맞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당시에 제약 환경은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해외에 있는 약품을 수입해서 포장만 바꾼다든가 아니면 그에 대한 복제품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이 다였으니까요. 하지만 SK의 포부는 남달랐습니다. 이런 복제품이 아닌 SK의 로고를 박은 글로벌 신약을 만드는 것이 바로 목표였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1987년 현재 SK케미칼인 선경인더스트리의 작은 연구실에서 SK바이오 사업이 시작되게 됩니다. 물론 포부는 좋죠. 이 신약 하나 없는 국가에서 제대로 된 신약을 만들어서 신약 주권을 확보하고 SK와 대한민국을 세상에 널리 알리겠다. 진짜 멋있죠. 그랬는데 이 현실이라는 거는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이제 막 생긴 신생 제약사인데 약을 막 개발을 하고 있으면은 수입이 어디서 나겠어요. 그리고 약이라는 게 먹었을 때 부작용이 생기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에 있어서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약을 만드는 사람들, 얼마나 고급 인력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약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초반에 상당히 많은 비용이 투자가 돼야 되는 상당히 어려운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랬는데 이때 당시에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큰 사건이 발생하죠. 바로 IMF입니다. 전에 SK하이닉스를 말씀드리면서도 이 빅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IMF 당시에 기업의 재정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사실 정부가 상당히 많은 압박을 가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30대 그룹을 대상으로 했던 퇴출기업 리스트였습니다. 정리할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하라고 정부에서 압박을 했던 거죠. 사실 한 10여 년 동안 신약 개발한다고 돈만 쓰고 있던
그런 사업 부서 자체는 잘라내는 게 맞죠. 원칙적으로는 잘라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SK 내부에서도 이 선경제약을 정리하는 걸로 리스트를 좀 작성을 하고 있었는데, 이를 막은 것이 바로 SK의 최종현 선대회장이었다고 하죠. 아직 글로벌 신약을 만들겠다라는 약속도 제대로 못 지켰는데 이 돈을 못 버는 부서라고 퇴출시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이 신약 개발 자체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라고 기회를 준 것이죠. 그렇게 기회를 얻은 성경제약은요, 이로부터 2년 뒤인 1999년 드디어 신약을 내놓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사망 원인 1위인 바로 그 질병, 암이죠. 그 암 중에서도 폐암과 간암에 이어 사망률 3위를 기록하고 있는 그 위암에 대비한 항암제 썬플라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대한민국의 근대의학이 시작된 게 그때 당시에 약 100년 만이었어요. 그랬는데 처음으로 내놓은 국내 신약 1호를 SK에서 만들어낸 거죠. 이 썬플라를 만드는데요, 1990년대 그 당시의 돈으로 무려 81억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SK 최종현 선대회장의 신약에 대한 개발 의지가 상당히 돋보이는 대목이다 볼 수 있는 거죠. 보통 경영자가 좀 바뀌게 되면요, 잘 나가던 사업도 좀 지지부진해지고 아니면 이 사업의 방향성 자체가 바뀌는 일도 더더군다나 있습니다. 그랬는데 SK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후대에 와서 업그레이드가 되죠. 심지어 회사의 회장과 부회장이 각각 신약과 백신 투트랙 체제로 가게 되는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담당하고 있는 신약 부분은 최근에도 수면장애 치료제인 수노시와 뇌전증 치료제인 엑스코프리 개발을 마쳐서 이 미국의 식품의약국인 FDA의 승인을 받기도 했고요.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임상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의 사촌 동생이죠. 최창원 SK 디스커버리 부회장. 이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백신 사업 부분을 맡고 있거든요. 새로운 공장 설립과 세포배양 독감 백신인 스카이셀플루를 출시하면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빌 게이츠 있잖아요. 이 빌 게이츠가 설립한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 이 재단에서 투자한 금액을 바탕으로 해서 국산 1호의 코로나 백신을 만든 것이 가장 큰 성과이기도 하고요. 이 코로나 이후에 또 오미크론이 한번 창궐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오미크론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을 현재 연구 개발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선대 회장이 홀로 이끌어왔었던 바이오 산업을 지금 사촌 형제가 같이 발전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SK의 바이오 사업 부분은요, 과거에 돈만 잡아먹던 그런 괴물 같던 시절을 지나서 이제는 신약, 백신, 제재, 그리고 의약품, 위탁 생산까지 모두 가능한 현재 바이오 제약회사 중에서는 가장 포트폴리오가 탄탄한 회사로 거듭이 났습니다. 그 결과 매출도 탄탄해지고 있죠. 현재 SK의 바이오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4개의 기업, SK 바이오팜, SK 바이오사이언스, SK 플라즈마, SK 팜테코의 19년도 매출이요 9,532억 원이었거든요. 그랬는데 불과 2년 뒤인 2021년에는 2조 4,022억 원으로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매출 증대는요, 공격적인 투자로 이어져서 해외에 있는 생산시설 그리고 제약회사를 인수해서 지금 현재는요, 세포와 유전자 치료제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대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합니다. 최태원 회장이요, 20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해요. 바이오 산업을 육성시켜서 2030년 이후에는 그룹의 핵심 성장 동력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실제로 SK의 주요 사업 분야죠. 에너지, 반도체, 배터리 부분을 이을 주요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죠. 처음 신약 개발에 도전한 이후 실패한 경험도 있지만 20년 넘게 혁신과 패기 그리고 열정으로 지금까지 성장했다. 글로벌 신약 개발 사업은 시작할 때부터 난관이 많은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장기적 안목으로 꾸준히 투자할 것이다. 혁신적인 신약 개발의 꿈을 이루자. SK 일가의 집념이 담겨져 있는 얘기인 것 같죠. 자, SK 바이오 산업의 미래, 과연 어떤 길로 나아갈지 함께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